저는 사진 작업하고 영상 작업을 동시에 하는데요. 원래 신문사에 사진 기자로 있으면서 사진 작업을 오래 했고요. 외국에 갔다가 영상 작업하는 팀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 팀이 이 영상 찍는 카메라맨, 그다음에 연출하는 프로듀서, 그리고 글 쓰는 작가, 이렇게 세 명이서 온 프랑스 팀이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됐고요. 그때는 그 팀이 프랑스의 프로덕션에서 왔는데 그런 프로덕션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장차에는 이런 프로덕션 개념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영상 작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 작업을 시작을 한 게 1995년부터고요. 그러고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하면 어떤 점에서는 사진과 영상을 함께 한 게 굉장히 나에게는 다행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했고요. 또 좋은 작품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쪽을 다 건드리면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좀 하질 못했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죠. 그래서 한 가지만 잘했으면 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영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는데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방송국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저에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 기회를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노력을 하다가 많이 좌절을 했었고요. 맨 처음에는 간편한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의 작은 그 레귤러 프로그램의 꼭지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요. 15분짜리 꼭지 프로그램 만들다가 그리고서 이제 1시간짜리 다큐, 장편 다큐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로 1시간짜리 장편 다큐를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 장편 다큐는 그 히말라야에 관한 등반 다큐라든가요. 또는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문화, 인류학적인 그런 얘기, 또 그러다가 찾아낸 차마고도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있었고요. 그런 주로 그 외국 소수민족의 살아가는 모습, 문화, 또 사라져가는 습속, 풍속,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차마고도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계기는 히말라야의 교역로에 관한 다큐를 만든다고 히말라야를 다락다락하다가요. 그런 새로운 교역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다큐로 끝날 일은 아니다. 시리즈로 가야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제작을 하기로 했어요. 2003년부터 손을 대가지고 3년을 찍기로 해서 시작이 된 프로젝트였고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게 그 아주 간단히 다룰 소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 시리즈도 만들고 후속 작업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었죠. 히말라야 동쪽 횡담산맥. 눈 덮인 높은 산들이 깊은 협곡 사이로 솟아 있습니다. 이곳에도 길은 있고 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방입니다. 처음 만든 사진집은 히말라야에 다닌 걸 모아서 만들었는데 오랜 기간 작업한 것이기도 하고 또 생애 처음 만든 책이고 해서 제일 애착이 갑니다. 제가 히말라야의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찍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다큐멘터리 영상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같이 사진 작업을 했는데 그쪽으로 많이 특화가 돼서
오랫동안 그 소수민족들의 문화에 대해서 작업을 했었죠. 그 작업도 뭐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 작업이 좀 맥이 끊겨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 역시 계속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MZ도 뭐 사진 찍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서 그것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텐데요. 거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기회에 의해서 지금부터 10년 전이네요.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서 국방부에서 60년 동안 기록을 안 했으니까 기록을 좀 해놓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분단국가에 사는 사진가로서 이게 일회성으로 작업하고 빠질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계속 촬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 작업은, 비무장지대 작업은 2009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2년을 했고요. 2년 있다 공식적으로 그 작업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틈날 때마다 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지나고서 생각을 하면 10년 이상 그 작업에 매달린 셈이네요. 외국 사람들은 뭐 비무장지대 말만 들었지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진집이 나오니까 정말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우리들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야 뭐 신문이나 같은 데서 많이 보지만 외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사진에 대한 가치평가에도 제가 돌이켜보면 유행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좌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년 전, 10년 전, 5년 전에 사진의 평단에서 높게 평했던 사진 작업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진 잡지들도 나오니까요. 그런 데서 그 높게 평가했던 작업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별로 의미 없게 되거나 잊혀지거나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큐멘터리 사진이 가지는 기록성이야말로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진계 선배 중에 중앙대 계시던 한정식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전에 책을 하나 내신 게 있어요. 근데 한 교수님은 평생 예술 사진을 찍으셨는데 연세가 드시고 나서 지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예술 사진 작업을 한 건 그대로 좋은 작업을 해왔으나 내가 이 도시에 살면서 왜 살고 있는 도시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후회스럽다. 그런 글을 책에 쓰신 걸 봤습니다. 근데 사진에 있어서의 다큐멘터리의 본령을 돌이켜보면은 다큐멘트라는 건 다큐멘팅. 그야말로 기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다큐멘터리 사진들, 국내외를 막론하고요. 뭐 로버트 카파의 보도 사진이라든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사진들, 또 우리 국내 많은 그 다큐멘터리 사진들이 실은 그 사진이 찍혀질 당시에는 사진가의 의도가 그렇게 많이 개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야말로 사진가 카메라 메고 거리에 다니다가 눈에 띄는 게 호기심에 의해서 찍어놓은 사진이 많거든요. 하지만 50년, 60년, 7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자체가 사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가짐이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찍어놓은 자체만으로도 나중에는 그게 하나의 큰 작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큐멘터리에 그 사진가의 마음이 많이 관여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드라이하게 찍은 사진도 나중에는 큰 가치를 지니게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진을 시작을 했고요. 동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집에서 카메라가 있어서 그 카메라 가지고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이거저거 찍게 되고 해서 사진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그때 내가 그 카메라를 가지고 그냥 내 주변에 있던 그 사물들, 거리의 풍경들을 좀 더 많이 찍어 두면 좋았겠다. 그런 후회를 많이 하긴 합니다. 제일 많이 찍던 주제가 어떤 거였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한데요. 그걸 들고 거리에서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찍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주로 고궁에 가서 고궁의 풍경을 찍는다거나 이런 걸 많이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벌써 몇십 년 전이죠. 찍었던 고궁은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 고궁을 가던 길에 내가 지났던 거리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왜 그때 카메라를 가지고 거리를 찍지 않고 고궁을 찍었을까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대문을 바로 열면 저희 집 앞에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장간이 있었어요. 말의 편자를 받고 이런 대장간이었는데 제가 그 대장간의 모습을 단 한 장도 사진으로 남겨두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문만 열면 언제나 대장간은 그 자리에 있었고 그건 영원히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쳐서 경복궁이나 창경궁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사진 찍었던 경복궁이나 창경궁은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데 우리 집 앞에 있던 대장간 당연히 없어졌고 거리의 모습은 다 바뀌었잖아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할 때 문헌 조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즘 인터넷도 잘 돼 있으니까 여러 문헌 조사를 하는데 서울의 옛길이 그 물길로 이루어졌다는 옛날에는 물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문헌 조사를 하다가 예전에 동아일보에 나왔던 사진 한 장을 찾게 됐어요. 그게 경복궁 역 앞에 있던 돌다리였는데 이 백운동천이라는 물길이 흐르는 데 위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고려시대의 돌다리였어요. 그런 걸 보고 그럼 이 자리가 어딜까 찾아가서 사진을 찍다가 이 서울의 옛 물길이 길로 변한 곳을 찍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문헌조사를 막 하다 보면은 그런 그 귀중한 자료를 많이 발견하게 되죠. 다음 작업은 또 이제 어떤 걸 또 하실 겁니까? 다음 작업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분단에 대한 작업을 쭉 해오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작업을 몇 개 진행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번에 서울 옛길 작업을 했는데 부산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아카이빙을 겸한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은 지금 부산시와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부산에 사진미술관이 있는데요. 부산 사진미술관에서 그 시리즈로 해오는 부산 아카이빙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맡게 돼서 1년 동안 부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